하면서 그러니까 힘을 뺀다고 하는 것이 표현만 그렇게 할 뿐이고 이게 줘야 되는 건가 보네. 그렇죠. 힘을 준 상태에서 최대한 힘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 속에서 이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을 빼라고 해도 어깨나 견갑골을 힘을 뺀다고 해서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힘이 있어야 관절에 조금 관절 자체가 기력이 있어야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중물처럼 에너지가 좀 우리가 정법 같은 걸 쓰는 이유가 에너지가 좀 있어야 장기에 좀 힘이 있어야 그 연관된 그 관절에도 힘이 생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놔지고 공이 된 기대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의를 쉽게 감각을 하는 거지. 이거를 힘을 아예 그냥 뺀다고 생각하면 잘 안 되죠. 빼는 거하고 틀린 힘을 없으면 아니죠. 나무라 생각하면 안 되나? 아니 그게 아니고 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힘을 딱 주되 아니 힘 주는 대신에 안에 내용물을 그냥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그래 해도가니 왜냐면 이게 꺾으니까 힘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긴장을 했었다니까. 그렇지. 근데 긴장 안에서 긴장을 하지 말아요. 힘을 주면서 긴장하지 말. 그래 우리 진기단법 할 때 담배용 할 때 뒤꿈치 들고 기대는 연습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진기단법이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통 뒤꿈치를 들면 사람들 중심이 떠서 이렇게 힘을 주고 버티잖아요. 그게 아니라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약간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기대듯이 내장을 그냥 그렇죠. 안에 내용 그 장기들을 쳐주라는 게. 그렇죠. 자세히 보면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가 아니라 발목 자체가 이렇게 딱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려고 막 발가락에 힘 막 줘갖고 막 제가 내리시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힘을 기대줘야죠. 땅을 뒤꿈치를 들라는 이유가 진기단법을 하는 게 뒤꿈치를 들라는 게 힘을 띄우라는 게 아니라 거꾸로 힘을 땅으로 내릴 줄 알아요. 기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항상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담배공 할 때도 그냥 원장님이 이렇게 하시길래 그 뜻을 모르고 우리는 항상 이거 할 때 이렇게 올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도 기대해야죠. 근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만 해와가지고 저는 이 올린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살짝 생각은 띄어져 있는데 목은 띄어져 있는데 이거를 내려라는 거. 내린다는 듯이. 기대는 듯이. 기댈 수 있는 듯이. 그렇게 하면 발목에 강화하는 운동은 되지만은 몸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균형을 다스리는 연습은 안 되는 거죠. 그래 맞다. 발목은 굵어지더라. 근데 아빠가 균형이 안 잡혔잖아. 그래. 기대듯이. 연결한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진기단법은 그러니까 몸을 쉽게 생각하면 연결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 역근처럼 연결하는 게 아니라 힘을 쓴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뭔가 힘을 밀어내서 이렇게 지금 뒤꿈치를 들거나 뭐 힘을 밀어낸 상태에서 내려야 돼. 그렇죠. 손으로는 된다 아빠. 근데 저번에 우리 청강으로 친구 할 때 이거 또 견갑골 똑같잖아요. 힘을 쓰는데 탁 이게 내리라 하셨잖아. 자꾸 이렇게 내린다기보다 이게 딱 뿌리를 박는 거죠. 팔이 그래야지 연결을 그래야지 뭐 비연수들을 칠 때 딱 연결돼야지 이렇게 그 감각을 생각해. 큰 힘 나오죠. 직선이든 곡선으로 치든 이 올랐다가 이걸 내린다 생각을 해봐 아빠. 얘를 내린다는 느낌 생각을 해봐. 약간 느낌인데 그래서 기천에서 이 뒤꿈치 두는 수련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물론 발목이나 하체를 강화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거 뭐랄까 힘을 쓰는 우리 그래서 저번에 우리 반탄하는 연습 많이 했잖아요. 힘을 쓰면서 여기서 또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 은은하게 힘을 쓸어가는 상태 안에서 그 안에서 또 힘을 한 번 더 다스리는 연결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많이 그렇게 하면 흔들림도 없고 중심이 더 잘 잡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들면 되게 중심 못 잡잖아요. 굉장히 힘드는데 이게 이렇게 하신 대로 이걸만 이해하면 중심이 잘 잡힌다는 거예요. 무예에서 중심을 움직이는 중심을 내가 못 다스리면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그게 안 돼요. 또 쇼크 충격도 쌓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안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어렵지만 대신 되면은 또 큰 힘이 나오죠. 기본인데 힘든 거야. 그래. 이게 가장 기본인데 힘든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 내 거 만들 때까지. 아니 뭐 그 과정이 있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이게 상당히 왜냐하면 이게
저번에 얘기한 우리 어깨나 견갑골 역근하는 거 비슷한 건데 이게 위아래로 바뀌었을 뿐이죠. 예. 공중에 기대든 땅을 기대든 공중에 기대든. 원장님 이거 딱 하고 나서 제가 우리 집 죽도가 있어가지고 네. 싹 해볼게요. 잘 돼요. 되는 게 방식이 틀려지잖아요. 아니요, 진짜로 우리가 연습을 그래 우리가 대한검도 맞죠? 대한검도 할 때 계속 연습했거든. 그때는 안 됐었거든. 힘들고 이런데 그냥 했는데 소리도 휙 나오고 있잖아. 너무 쉽게 아니 너무 잘 부드럽게 돼요. 부드럽게. 어깨에 그냥 견갑골 하고 내가 신경 쓴다 식으로 딱 잡고 그냥 쫙 뺏기네. 바람이 그냥 쫙 하면서 죽도가 그냥. 쫙 칼로 베는 것처럼 그냥. 보통 이게 대한민국도에 보면 이 끝부분에 지금 끈 하나. 끈 하나를 딱 매거든요. 제가 잘 못한다 같기니까 4분 요거디 그러지 마시고 요 끝에 탁 매가 그거 쫙쫙 소리 날 때까지 해보라 하거든요. 그래 하다 보고 엘보 걸려가지고 힘을 워낙 많이 줘가지고 워낙 주니까 엘보 걸려가지고.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원래 검이라는 것이 무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 한 것도 왜 검을 대면 그래야지 그 무게가 감당이 되거든요. 네, 그런 식 무게가 감당이 되고 몸하고 연기됐을 때 이제 그게 나오지. 안 그러면 몇 번 하면 지쳐 버리거나 어깨가 상해 버리죠. 네, 무게가 있는 걸. 원장님 사용하시는 칼. 그렇지. 한 몸이 돼야지 안 상하는 건데. 난 그건 없더라. 요것만 좁으니까 상하고 엘보 걸리고 그랬잖아. 여기만 이렇게. 전체 다리 이렇게 다 해서 연결 다 돼갖고 한 몸이 돼야 돼. 기구하고 같이 한 몸이 돼야 돼. 많이 똑똑해졌던 것 아니, 같은데. 이해를 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 연이. 몸이 안 따라간다니까. 네, 몸으로 익히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몸이 안 따라. 그래서 저번에 한 게 제 일부러 이렇게 우리 요즘 어깨나 견갑골 여건을 자꾸 연결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또 반탄의 힘도 연결됐어요. 오늘 여기서 저거 한 번 더 해보고요. 내가 많이 말씀드려. 기본적인 게 많아. 이게 근데 원래는 이게 좀 늦게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예, 그런. 하도 제가 혼자 구석에 가서 하도 막 별짓을 다 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맞아가네요. 혼자 가가 막 나무도 짓다가 바위도 때리고 돌도 때리다가 그래도 못 느꼈으니까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해보고 막 잘못 차가 막 어깨 다치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게 자기는 안 하면 하다 보가지고 저거 보고 있으니까 저는 하는 걸 못해도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좀 빨리 더 깨우치는 것 같아요. 얘 설명을 해주시니까. 갖기는 응. 내 다치고 잘못된 모습을 한참 보고 나기는 원장님이 다져주시면 조금 빨리 자가 그래 이래 갖고 이래 됐구나. 이게 잘못했구나. 그래. 그거에 위에 사부님이 윗대 사부님이 대항 사부님이 처음에 속세에 내려왔을 때 그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셨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되니까는 다른 뭐 도장들 이렇게 뭐 봐주고 그런데 평이 세속을 몰라서 그렇지만 이게 주먹을 제대로 쥐는 사람이 드물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 다치는데 흉내 그러니까 잘 볼까 어떤 식 흉내 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지. 왜 이렇게 흉내를 내지? 뭐 중국이나 뭐 일본 다른 나라 흉내 내는 그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당신이 보기에 무예라는 개념이 이렇게 흉내 내는 게 너무 이렇게 모양을 내는 게 너무 많다. 원래 기천이 이렇게 어떤 집중 자체는 많이 하되 어떤 모양을 많이 내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를 익히는 것이 수련이지.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는 건 좀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떻고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높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도나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해야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든지 그런 거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짜증내. 야, 지금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만 보고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아, 그렇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또 그런 게 중요하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틀은 원장님 때문에 깨졌거든요. 자세는 막 이렇게 꺾어가지고 뭐 이래가 딱 이랬는데 앞으로 해야 된다 하고 그거 뭐 자기끼리 뭐 다 걸렸는데 원장님 오고 나서는 아이고 그냥
특정 선에서 자기 어깨에 이제 힘을 박는다 하는 이거 느낌. 내려라 하셨잖아요. 내놓고 이러면 좀 자세가 좀 그런데 편안하지. 지금 대로 하시고 원장님 쪽하고 이제 이 선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자유롭다 하는 거. 어떤 형식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았다 하는 거.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확한 칼, 정확한 주먹, 정확하게 뭐 자세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치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막 팍팍팍팍 이러면 이야 참 뭔가 보기는 힘도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은 원장님 말씀 듣고 나서 저 사람들이 진짜 과연 몸 안의 힘, 몸 안의 그 내장이나 이런 것 힘들이 다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거. 저렇게 하면 분명히 근육이 힘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제가 아주 잘 모르겠지만은 원장님 방식대로 하면 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오랫동안 수련을 안 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 지금 몇 달 해봤잖아요. 예. 더 빨라요, 더 늦어요? 이게 더 빠른데. 그래요. 왜 근데 늦는다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왜냐면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원장님이 아니 이게 원장님 말씀 이게 보면 이게 이래 치고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이렇게 예전에 반대 생각하면 막 한 번 더 나물 때려 하면 몸도 단단해지고 막 이렇게 이제 툭치고 하면은 막 그렇죠. 옛날에는 글러브나 보호기구가 없으니까는 단련이 무예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머리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은 친 사람이 다칠 수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뭔가 스포츠에서 뭐 보호기구가 있지만 옛날 그게 없으니까 단련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처음에 주먹 쥐지도 모르는데 주먹 쥐는 방법도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그런 부분이 처음에 그래서 우리는 나무 같은 걸 많이 치고 그랬던 생나무 같은 거를 보호기 없이 치고 그런 연습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구티야 뭐 필요가 없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느냐가 중요하죠. 어느 방향성을 해서 그래서 근데 기천이라면 저는 기천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어떤 원리를 통해서 힘을 내는 걸 강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배웠고 또 아니 그리고 실제로 말만 한 게 기천 전체적으로 다 사실은 말은 강조를 그렇게 많이 했죠. 실질적으로. 근데 사람을 많이 가르치다 보면은 현실적인 부분도 있죠. 저도 지금은 원래 사람이 많던데 이게 또 많아지면은 이런 식의 그 지도할 수 있는 그게 될지는 저도 장담 못해요. 장담을 못하죠. 그리고 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이 그 기천에서 얘기한 공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놓는 게 아니라 힘이 차서 명확하게 공간이 인식이 되고 감각적으로 그런 게 인식이 되는 걸 공이라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이 있어야 아까 얘기한 그런 원리가 움직였을 때 또 힘이 나는 거니까요.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깃발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이라는 걸 이렇게 무심이나 공이라는 걸 깃발이 그 바람을 정확하게 아는 순간에 그게 그 정확하게 있을 때가 그게 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깃발이 그 바람을 정확히 인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냐. 깃발이 바람을 정확히 인지를 하려면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그 바람을 깃발이 인식하려면 그 깃발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신장도 쓰고 정법도 하고 동법도 하면서 그거를 끼워 맞춰 가야죠. 그게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원장님 또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람 마음이라 하는 게 이게 다 깨우치고 난 뒤에는 이제 어떤 편안함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딱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만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자만이었구나. 이게 너무 고기를 쳐들었구나. 너무 행복했으니까 이게 깨우치면 그랬을 때 그 원장님하고 말씀 나누고 나서 느낀 이게 진짜 이제는 진짜 이렇게 새로운 출발점이 진짜 왔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시작인데 그 원장 보시기에는 얼마나 무서웠겠노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은
아니 저는 이원성을 느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경계를 느끼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잇는 거 그런 것도 사실은 거기에 의무를 붙이지 않고 자기 감각을 잃을 때 뭐 사멸하고도 표현하는데 사실 그런 순간들이 나한테 오랫동안 다가왔을 때 그거에서 의무를 붙이지 않는 사람들은 드물거든요. 근데 과하게 의무를 붙이지도 않으시고 그런 식으로 그걸 차분하게 한 걸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냐면 이게 탁 한 순간 탁 다른 것들이 같이 됐기는 이런 생각이 같이 들으니까 스스로 올라갑시다. 근데 아직 경계를 휘어잡지는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감정이나 여운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거에서 명료하게 탁 해야 되는데 툭 해야 되는데 그냥 여운이 많이 남잖아요. 그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인문 그냥 이제 한 발 문 열고 딱 들어가. 이제 문 앞에 서 있는 거 우리는 아직 놓고 하는 우리는 아직 입장이. 입문도 못했는 거. 우리는 앞에서 그래 인문은 순서는 있어도 깨달음의 순서는 없다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그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뭐 순서나 뭐 있잖아. 물론 빨리 깨달은 사람도 있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신앙도 오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고 짧고 오래 쓰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어느 정도 오래 쓸 수 있다면 더 힘이 좋은 거지만은 정작 중요한 거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니까. 뭐가 중요한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데 뭐 이거 스포츠처럼 경제 그런 식으로 원래 사실 시간과 공간을 약간 잊어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 공간. 그러니까 결국은 스포츠처럼 했다는 얘기. 그렇지. 아빠는 그냥 스포츠 그래. 그것도 필요한데 그게 과정도 필요하죠. 아빠가. 그거는 이제 그것도 무예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지. 스포츠로 즐기는 그거가 있어줘야지 이제 무예 바탕에 힘이 견해되겠지만 근데 아빠는 그거를 앞에다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너무 각도 있게 머리 센치 재는 것처럼 아빠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부러지고 그런 거지. 결벽증도 안 보이고. 그렇지. 저번에 말씀하실 때 오른쪽 간이 왼쪽 그분은 이해하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하도 저 배우는 분들 그런 걸 물어봐서 저도 사부님 때 확인할 정도로 그러고 여자는 오른손 남자.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저도 들어서 사부님한테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뭔 상관이 그 말을 깨졌다니까. 나 처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런 식이 많이 그런 부분만 아니라 오른손 왼손 위에 대한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또 비슷한 거죠. 수련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왜냐면 저 옛날에 그분이 물어봤거든요. 남자는 오른손이 여자는 왼손이 같게. 남자는 오른손 여자는 왼손이 잠깐 그렇게. 그럼 남자는 오른손 해야 됩니까? 이 남자가 여자가 같게, 남자는 내가 같게, 남자는 내가 같게. 그럼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더니만 남자는 방금 했는 말 남자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걸 심어주는 거잖아. 따지면 여자는 왼손이고 남자는 오른손이고. 그 원장님 말씀 듣고 나서 그게 상관없는 거. 의미가 없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사람이 어깨 좀 이게 과학적 따지면 어깨가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 오른쪽이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왼쪽 편할 수도 있고 들어봤을 때 편한 대로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 그게. 저는 이 손을 이렇게 어긋나서 한 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몸 장기 자체 밸런스가 좌우가 똑바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느낌과 이 느낌에 그 나름의 묘가 있겠죠. 느낌은 나 그래 오늘은 여자다 싶어가지고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이게 이쪽 나름대로 원장님 말씀대로 느낌이 저는 오른손만 고집했다가 왼손을 할게 어느 순간 나름 편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어디서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면적에서 좀 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뭐 기분 좋은 날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안 좋은 날은 합궁도 있으니까요. 합궁도 저는 대한사님한테 직접 내가 신장의 응용 동작 같은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 내가 신장이 중요한 건 수평에서 올라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수평이 아니라 위에서 올라가는 거. 그래야지 이 자체가 눌러주면 이게 흉곽도 열리고 풀리고
이게 이 하단전하고 하복부하고 하닥부하고 이 신장 꼬리뼈 쪽하고 이 흉곽을 다 써야 되네요. 다 써야 되네. 편안한 호흡은 물론 단전 호흡이 돼야 되지만 여기 개화제 지금 여기 다 있는데 기록은 마침씩 다 올라. 저번에서 제가 골반을 이렇게 잡으라고 그래서 예, 예. 골반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신장할 때 이 자체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손이 수평 위로 올라가서 역근을 유지하는 역근을 하는 게 이거 견갑골도 굉장히 많이 풀리고죠. 근데 이게 기준이 잡혀지. 이게 기준을 못 잡으면은 그냥 이게 버티는 게 돼버리지. 그리고 제가 이거 덜지를 못했거든요. 솔직히 근육이 다치고 나서. 요즘 많이 회복됐지. 근데 원장님이 이제 스트레칭 하면서 이제 잘 때 막 밤에 새벽에 잘다가 팔을 뺄때 겁에서 못 했거든요. 아파가지고. 근데 한쪽으로 당기고 한쪽으로 널리 뿌리니까 이게 양쪽으로 하면 세. 이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냥 이제 팔이 아파가지고 이쪽 안으로 당기고 밑으로 그냥 의식만 당기고 이렇게 하니까 팔이 활동성이나 고통이 아예 없어요. 근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원장님. 병원 가고 찍어보고 그랬잖아. 혹시나 이 운동 못 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 가가 엑스레이 찍고 있거든요. 저 외부에 수업해 보면은 사실 정말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명하게 그 심플하게 역근의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괜찮다 사실. 아주 그러니까 자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제가 뭐 손대지 않아도.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비트잖아요. 예. 비트다는 게 양방향으로 기준을 쓴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생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한 방향으로 힘을 쓰지 양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쓴다는 게 굉장히 생소한 경우가 한 방향으로 그냥 제가 철봉하다 뻑뻑 소리 났거든요. 쭉 그냥 보면 이게 축 처자가 한쪽으로 해가 이렇게 위험하게 어깨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빼고 쭉 한쪽 한 방향으로만 쭉 늘려버리니까 그때부터 어깨 팔을 힘을 주는데 그래가 요즘은 원장님 말씀 대로 한쪽은 당기고 한쪽은 밀어줘 버리니까 근육 자체가 활동이. 그렇죠. 그 금방 이렇게 캐치해서 하시잖아요. 그냥 깜짝 놀랐다니까. 그 생각하는 거 자체도 웃기는. 근데 근육의 어떤 거를 다스리는 힘이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아시어서 그런 게 되는 거죠. 준비가 돼서. 바탕 있으니 원장님이 설명해 주셔 빨리 가져가는 거지. 아니 무의식 중에 원장님 항상 힘에 이게.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온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일단은 역근을 이해를 해야 왜냐면 역근을 이렇게 아까 양방향 깃발이 어떻게 하면 그 바람을 온전히 느낄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약간 역근의 어떤 일단 내 자체가 기준이 되려면은 한쪽으로 가버리면 기준을 모르잖아요. 처음과 끝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심기단법을 설명하면서 처음과 왜 지압을 하는 게 지압을 알면 들숨과 날숨이 정확하게 온전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기준이 돼서 그가 숨이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호흡을 내가 힘을 쓸 때 긴장하거나 억지로 숨결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있는 숨결 그대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역근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내 안에 힘의 기준이 되면은 이게 그렇게 깊이가 깨닫지는 아니 뭐 깊이가 아니라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원장님 그때 이게 유튜브에 보시면은 여건에 대해서 이제 앉아서 설명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게 있나요? 예, 있어요, 원장님. 그거에 예전에 한다고. 근데 이 손에 이제 그 손 방향이 이제 밀면서도 당기고 양방향으로 네. 했는데 요거는 좀 요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이해를 제가 못 했거든요. 그렇게 이게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진짜 찰나를 느껴서 그걸 저도 더 닦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다는 것 자체가 뭐 이거 큰 게 아니라 한순간 한 찰나를 그냥 한번 휘어잡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100번은 줘도 한 번만 딱 저거 하면 되니까요. 편안하게 하시면 되죠. 내가 신장하면서 이렇게 그냥 쉽게 이게 느낌 아무
부여함 그게 막 힘이 막 치겠다는 이런 생각 없이 쑥 했을 때 그 아무 느낌 없는 그냥 쑥 했을 때 그냥 몸의 감각 자체도 없이 그냥 한번 탁 원장님 그냥 저 옛날 이름 하지 말고도 옆으로 잠잠하게 옆으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뻗었는데 느낌 참 좋았거든요.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몸에 무리 없이 그냥 쑥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저희 개인적으로 스포츠 의미를 부여하면 이래가지고 어떤 물체가 그냥 이게 괜찮을까? 그래서 아직 내가 약하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자기 선택이죠. 뭐 그거 쓰는 거는 자기가 선장에 가는 방향대로 가는 거지. 뭐 그거야. 그건 자기 몫이죠.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될 몫이죠. 만약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때 저녁에 올라갔을 때 축하게 그래 이래 있다가 또 제가 나무를 그냥 이래 그거 끝나고 나무랑 둥 치면 나무도 쿵 울리고 이거 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요. 그때가 저는 뭐 그거는 자기가 자기 몫으로.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배운 삼군 같은 것도 이거 있잖아요. 삼군을 이걸 검도를 이렇게 세게 치워올 필요 없죠. 삼군 같은 것도 거품을 살살 쳐도 그냥 잘 잡으면 이런데 툭툭 이렇게 이게 집중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장 같은 것들 가볍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뭐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도 이거를 뭐 세게 치워도 이렇게 안 해도 이 자체가 이렇게 울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울리잖아요. 이게 내가 힘이 세게 들어간다고 느껴서 그게 센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진장 쓰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제가 나무를 올릴 때 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올리질 않거든요. 큰 나무를 잘 좋은 날 큰 나무를 올렸을 때 그 나무 올렸을 때 이렇게 내 몸이 하게 이렇게 잡았을 때 그 나무가 안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절대 내가 시원하지도 않고. 시원해야 되는 겁니까? 시원하지. 나무 치에 있을 때 뭐랄까 몸이 가볍게 시원하지. 저는 막 시원해서 뼈랑 뼈가 좀 날이 다 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처음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굿이야. 나무 칠 필요 없어. 작은 나무를 치든가 아니면은 연결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여기만 해. 결국 그냥 생짜배로 쳤다는 얘기잖아. 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시원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른들이 왜 나무 등 치잖아요. 시원하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이게 그거. 근데 우리는 한 점에 집중을 해서 힘을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한 점에 온 힘을 한 점에 딱 몰아붙여서 쓰는 거니까는 이 한 점에서 확 한 번씩 시원하죠. 한 점에 딱 닿는 순간에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점에 확 힘이 모여버리는 거니까 그걸 연습해. 근데 그걸 버티려고 내 몸을 보호하려고 딱 그게 아니라 그 점에다가 확 집중이 되면 더 시원할 것 같아요. 뚝뚝 때리더니. 힘만 좋다는 거야, 무식하게. 원장님이 칼 촥 하고 소리 나는 거 보면 다르잖아, 소리가. 대양진인 그분 그때 받는 거 그래. 칼한테 우리 딴 사람들 뭐 모양곡 하는데 우리는 소리 제일 크게 들어놓은 게 소리가 달라요. 샥샥 소리가 달라요. 근데 옛날에 찍은 거 봤거든요. 비디오로 저기 유튜브 그런데 봤는데. 그리고 이게 바닥에 뛰는데도 고양이처럼 그냥 진짜로. 그래 소리 안 나고 칼 소리는 샥 나게 와. 이게 발이 달라요. 발이. 가벼운 걸로도 진짜 무거운 걸 들고 가셔도 똑같아. 진짜로요? 똑같아. 그게 꼭 물 위에서 하시는 것처럼 진짜로 그냥 힘이 보이진 않는데 뭔가 되게 허약하게 네, 보이시죠? 그런데 되게 약해 보이시는데 진짜로. 근데 뭔가 그 똑같은 거를 사람들 들으면 움직이기가 벅차거든요. 움직이기가 벅찬데 그게 물을 흘러가듯이 무거운 진검을 들고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되게. 근데 우리 깜짝 놀랐다니 원장님 하시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라니까요. 저는
원장님도 이번 이칼 쓰면 우리 보통 사람 쫙 이런 느낌을 하는데 원장님보다 진짜 한 점, 한 포인트에서는 쫙 그런 식으로 힘을 줘서 하면 진검을 들었을 때 소리조차 안 나요. 진검을 들었을 때 소리조차 안 나요. 그게 빠르기가 안 따라가죠. 진검 되게 무겁잖아. 네, 무거웠는데도 진검을 들고도 소리가 나야지. 무거운 걸 가볍게 해서 들으셔갖고 아니, 할 정도로 돼야 된다. 그냥 샥샥샥 이게 그렇구나. 바람 소리 그때 뭐 그냥 착착착착착 큰 소리 나고 이제 띄우면 보통 우리 부득부득 소리 나야 되는데 네. 우리 똑같이 생겼거든. 집사님 보고 집사님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그렇게 맨 처음에 무슨 무용한다 했거든요. 근데 소리 딱 켜고 먹기네. 예전에 그냥 무용한다고 이야기했어. 근데 이제 제가 자기도 운동 좀 한다고 먹기는 진짜 소리가 안 나. 아니 진짜로 막 물이 아니 뭐 밀가루 위에 하는 거 있잖아요. 싹 하는 그런 느낌. 왜 다른 분들 거 다른 업체라고 해야 돼. 다른 계통의 제가 이제 실런트론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막 진짜 막 어떤 분 무용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막 이러는데 전 처음 봤는데 진짜로 이게 막 진짜 막 나비라고 해야 되지? 나비 같다 해야 저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거 부딪혀 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발도 못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 없는 밖에 없는 게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그럴 전문적인 선생, 그러니까 그것만 평생 수련하신 분 밑에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면서 그 10대를 보낸 분인데 그 분의 그 사람들 내려왔을 때 사람들 보고 다 무술하는 거 보고 흉내만 내고 있다고 느낌을 받았을 정도니까는 그게 수준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날 수밖에 없죠. 그게 문제. 그래 안 다치시는 거야. 그래 다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야.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힘을 쓰다가 많이 다치거든. 힘을 쓰다가 힘을 쓰는 순간이 활명치. 나한테도 뭔가 이게 힘을 일깨우는 게 치유 같은 부분이 일어나야지 기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예라는 개념이 옛날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안 다치시고 본인은 안 다치고 상대 팬한테 힘을 그냥 봤을 때 되게 가벼워 보이는데 실제로 하면 맞으면 아플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이게 검이라는 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검도 직접 배웠습니다. 되기만 하면 돼요. 검이 그 흐름 자체가 또 힘이에요. 검이라는 것 자체가 흐름 자체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구나. 그 검이 격했을 때 그 흐름 자체가 큰 힘이에요. 검은 우리 한번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도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냥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니까요. 이렇게 하려면 참... 아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거에서 빨랐잖아. 그러니까 왜 선생님 손에 걸리면 충격보호이든 뭐든 후에 잡으면 사람이 틀려진다니까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게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대신 그걸 못 버티는 경우가 많죠. 뭐 절벽에서 뛰게 한다든가, 뭐 정신적인 쇼크를 준다든가, 뭐 그런 식을 감당을 하니까 뭐. 원장님 눈 감고 해봤거든요. 원장님이 우리 돌 위에서 내가 만약 이게 절벽이라고 생각하고, 이야 이거는 멀었다. 이게 혼자서는 안 되죠. 선생이 있거나 저도 선생님이 있었을 때 그게 윽박지로 그러니까 된 거지. 사실 혼자는 힘들어요. 눈을 감으면 아예 안 돼. 눈을 감고 나서 눈을 뜨면 그래 그나마 좀 버틸 수 있겠는데 눈을 감고 안에까지 감아버리긴 해. 진짜 그거는 멘붕 상태고 눈 감고 안을 뜨니까 뜨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조금 버티고. 그렇죠. 이게 정신이 되게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당신도 그런 식으로 배웠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은 사람들이 배운 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약간. 근데 우리한테는 쇼크 충격요법인데 당신들한테는 뭐 그게 일상일 수도 있는데 맞아. 현대인들한테 그게 사실은 충격이잖아요. 뭐 찌느라고 누구한테 끓는 물에 손 넣으라든가 뭐 그런 식의 이게 우리한테는
충격요법인데 내가 당신들한테 그게 일상일 수도 있고 뭐. 이게 특전사 출신이 이제 일반 군부대 왔는지고 우리는 이제 일반 이제 평민인데 원장님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산에 이제 바위가 조금 이래 넓적한 바위 어디 산에 올라갔을 때니 우리 산 산에 니도 사무에 올라갔을 우리 때 약도캐로 올라가고 저 바위가 제 어릴 때부터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연습 삼아 또 보는데 밑에만 봐도 그냥 아이고 어지럽더라고. 그 잠깐 아찔하면 너무 하겠더라고요. 떨어지더라고. 아이고 겁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초기에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충격요법을 쓰는 게 강하게 만드는 방식이구나 일부러 이렇게 하는 생각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냥 일상이었고 그냥 충격요법을 쓴다는 생각 없이 그냥 원래 그냥 일상으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가르칠 뿐이라는 그래, 생각도 배우신 대로 그냥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냥 의미가 있겠나 그 나름대로 그냥 그래도. 그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거를 그 순간에 집중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진기단법 하는 거예요. 눈을 감든지 뜨든지 똑같이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것만 공부하면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신력 맞죠? 이게 눈을 감고 떠서 이게 떨어서 이게 안에 이게 집중해서 있을 정도만 되면 그만큼 집중을 해야 되잖아. 내가 그럼 굉장히 절벽 위에니까 잘못해버리면 죽잖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눈 감으면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호수가 막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눈을 감아도 그 자체가 호수가 고요하게 잡는 너무 힘들잖아. 훈련이 되는 거죠. 그걸 해야 된다니까. 또 힘을 쓰려면 균형이나 그런 거 뭐 필수적이라서 그런 것 부분도 있는데 뭐 집중도 되고 힘을 휘어잡는 집중도 되고 그렇겠죠. 제가 이제 산에 그거를 뭐 일일이 그거를 다른 수련법처럼 이렇게 해석이나 분석이나 연구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있으면 그냥 그냥 한 거지. 그러니까 그대로도 못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좀 더 논의나 연구나 뭔가 그런 의미들 아까 얘기한 진기단법이나 어떤 그런 단법이나 개운의 연계 뭐 그런 것들은 역근의 어떤 개나 어떤 그런 무심과 공의 개념 같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저는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된다. 그냥은 안 하실 거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배우신 대로 이제 그거를 아까 얘기한 거죠. 그 정확하게 그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을 때 그 바람을 정확히 아는. 그러니까 무심이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그 공간이나 그 자신을 휘어잡는. 쉽게 생각하면 여기 그 얘기는 내가 많이 하잖아요. 기초 공식적으로 육체를 휘어잡으라. 육체를 휘어잡아서 그거를 아는 것 자체가 이게 무심이라는 게 정확히 휘어잡아야지 이게 무심이 되는 거지. 잡지도 않고 어떻게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일단은 정확히 이 공간을 확 명료하게 아는 게 저는 무심이라 가는 일단은